화이트라이더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제안에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던 북한이 돌연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김여정 담화 사흘 만인데요. 청와대가 오늘 아침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죠.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긴급 NSC를 열었는데 오늘 새벽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대로 북한의 최근 그 담화와 오늘의 그 미사일 발사 상황을 아주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일 발사, 미사일의 어떤 재원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나와야 북한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직 그러면 발사체의 종류나 사거리는 파악이 아직 안 된 모양이죠? 예, 현재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김여정 담화가 유화적으로 나온 지 사흘 만에 미사일 발사했다. 의도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글쎄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재원을 정확히 분석을 해봐야 북한의 의도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선 북한이 새로운 어떤 형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겠고요. 예. 또 그 기존에 있었던 무기를 어떤 그 비행 길이나 고도나 속도 이런 게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범위라고 한다면 소위 우리가 잘 표현하는 상황 관리 하에서 있는 그런 미사일 발사라고 한다면 담화에서 있었던 그 어떤 대미 또 대남 그 요구 사항을 조건들을 좀 촉구하는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그 미사일의 재원이 분석이 끝나야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시대로 그런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언론에서는 속된 말로 간보기 아니면 남한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이런 이야기도 벌써 쓰고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다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 또 확정을 할 수 없는 것은 그 미사일의 특성을 잘 우리가 결론을 낼 때까지는 그렇게 언론도 여러 가지 추측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여정 담화에 보면 이중 기준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중 기준이라는 게 남한도 SLBM 등 시험 발사하면서 왜 우리가 하면 도발이라고 하느냐 그런 걸 뜻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언론에는 제가 아마 혹시 조만간 이런 새로운 어떤 시험 발사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 명분을 그 담화에 쌓아 놓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는 한 가지로 결론을 내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북한의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길이고요. 오늘 그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우리는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서 북한에서 이중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예. 근데 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제안이 나오고 김여정의 유화적인 담화가 두 번 연속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라인은 이어지지 않다고 제가 들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아마 통일부가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가장 그런 것을 유화적인 담화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연결을 해놓고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어떤 제스처로 응답하지 않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통신선에 대해서 응답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통신선이 연결이 돼야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을 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각급 단위의 회담들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것부터 이제 하자고 하는데 아직 응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미사일 발사 전까지는 오랜만에 남북 간에 훈풍이 불었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를 좀 해도 될까요? 이미 그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서 남북관계 조속한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종전선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 정상회담 등
포함해서 남북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문제들을 건설적 논의를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의미 있게 평가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자세히 보면 과거와 달리 우리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대화의 여지를 좀 능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오늘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분석 중에 하나가 그것이 어떤 대미 대남 메시지를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예. 역시 이것도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발신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봐서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전후로 해서 중국의 왕이 부장의 방안도 있었고 미 국무부의 어떤 종전 선언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통령이 제안하기 전에 미국이나 중국과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종전선언은 특별하게 처음 제안하신 게 아니고요. 예. 멀리는 2007년 14 선언에서부터요. 2018년에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평양 공동선언 등 여러 차례 서로 이게 합의를 하고 발표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예. 굳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사전 교감이 없더라도 서로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예.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 아주 전례 없이 긴밀한 협의를 이어오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즉시 적대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최근에 지속적으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남북 대화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즉시 냈고요. 이렇게 서로 상호 늘 교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왕이 부장 방한 시에 또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그 역시도 지역 및 국제 문제와 관련한 일반적 전을 서로 간의 의견 교환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 방한 시에 특정 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종전선언에 관해서 보수 언론과 야당은 반대하고 있는데 그 논리가 일단은 크게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종전선언을 했을 경우에 주한 미군이나 유엔사가 철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대선 때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예, 우선 그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아주 초기 단계에서 추진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기내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종전선언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대선과 이것을 연계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중요한 민족 문제를 어떻게 그런 대선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이준석 대표님께서 이제 발언을 하셨던 것 같은데 대표님 발언은 존중하지만 그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적대시 정책 처리의 상징적인 출발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국과 협의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북한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관국들과 당사국들 협의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고 대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종전선언을 하려면은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는 벌써부터 관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특정한 그 시점을 이렇게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여러 계기가 있을 겁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그 여러 계기 중에 하나일 것이고 어떤 대화의 계기만 마련이 된다면 아마 이런 종전선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여러 차례 합의를 한 바 있고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화의 계기만 마련이 된다면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고 여러 계기가 있을 것이다. 그 계기를 잘 살려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과의 공조하에 유관국들과의 협조하에 지속적으로 일관된 자세로 북한과 대화에 임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임기 전 그 남북 정상회담도 다시 한번 열릴 수 있다.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요. 줌을 통한 비대면이라도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예, 뭐 언론에서 그렇게 예상을 해주는 예. 것은 뭐 저는 뭐 감사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설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안에 내가 아니라도 예. 이 문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설사 임기 내에 정상회담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음흠. 다음 정부에서 바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까지 정말 일관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 그렇게 하다 보면 신뢰가 쌓이고 계기가 마련이 되어서 임기 내에 할 수도 있고 또 못한다 하더라도 바로 다음 정부에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속성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를 좀 바꿔서 하나 여쭤보죠.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지금 임계치에 왔기 때문에 빨리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는 어떤 상황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그 방역 당국에서 10월 말 11월 초 이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본격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시기는 왜 그러냐면 전 국민의 2차 접종 완료가 70%가 10월 말에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시기는 성인의 80%, 고령층의 90%가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추석 이후 지금 확진자가 증가 폭과 속도를 현재 엄중한 상황으로 저 보고 있는데 예. 이번 주에 그 방역 상황이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의 출발점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미 저희가 그 의견 수렴은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 이해 당사자 등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고요. 10월 중에 아마 2차례 정도 공청회를 열 계획으로 그렇게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 이런 것들을 중대본에서 발표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고기 식용 금지에 대해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여권 대선 후보 중 하나인 이재명 후보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코로나 방역으로 자영업자들이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 그 굳이 지금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해서 개고기 판매 유통업자들에게 타격을 줄 필요가 있느냐 또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그런 말씀 자체로 유통업자들 또 이렇게 심각한 타격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을 하려면 좀 당연히 그런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국민 정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예. 또 국회와 협의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당장 어떤 대책도 없이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정부는 뭐 이러한 어떤 현황을 우선 파악해서 자료를 만든다거나 또 그다음에 국회에서 이제 법률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켜야 될 텐데 뭐 그런 곳에는 당연히 어떤 전업 지원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담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씀 하나만으로 이것이 지금 당장 추진이 된다고 보고 그것이 타격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고요. 어쨌든 그런 입장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회와 협의를 해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석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었습니다.